자, 이제 마지막 6단원 공간좌표야. 공간좌표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첫 단원만 나가고 끝낼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좌표 읽는 법하고, 알겠지? 좌표 읽는 법하고 뭐 길이 정도 구하는 거. 자, 그게 갑니다. 자, 그러면 공간좌표는요, 당연히 뭐랑 유사하겠어요? 얘는 그렇지. 지금 분필이 너무 짧아가지고 평면좌표랑 유사합니다. 근데 평면좌표는 어디다 그리는 거예요? 평면좌표는 평면에다 그리는 거고요. 공간좌표는 공간에다 좌표를 설정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봤던 거는 이겁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맞니? 원점을 기준으로 X축하고 Y축에 대한 게 바로 평면좌표였어, 맞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실수 R이죠, 얘가. X축도 실수 R이고 Y축도 실수 R이니까 R 곱하기 R이라 그래서 R 제곱을 바로 평면좌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좌표라는 건 여러분,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공간이지, 그치? 그러지? 그럼 뭐 직육면체도 공간이고 정육면체도 공간이고 구도 공간이잖아, 그치? 뭐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은 다 공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획일화해서 일반화시켜서 내가 좌표로 좀 만들고 싶어. 좌표 공간으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런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가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나? 공간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부분을 원점으로 놓고 요렇게 축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연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공간좌표를 축을 하나 설정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축을 하나 설정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해됩니다. 자, 위로 가는 것도 이해돼요. 왜? 이거는 평면좌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오는데, 아니,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맞니? 이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 이유는 뒤로 보내게 되면은 그림이 좀 더 복잡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당깁니다. 얘. 그럼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기가 좀 편하잖아, 맞니? 그래서 공간좌표를 설정할 때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앞, 뒤다. 이쪽이 앞이 아니야, 이쪽이 앞이다. 자, 그러면 어디를 X축으로 놓냐? 어디를 X축으로 놓냐? 이쪽을 X축으로 놔요. 그리고 이쪽을 Y축으로 놉니다. 그리고 이쪽을 Z축으로 놔요. X, Y, Z.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선생님이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 색칠을 이렇게 해보면, 자, 요 빨간 면은 사각형이지. 직사각형. 그런데 요 사각형이 어디 위에 있죠? X축하고 Y축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있는 거지,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쪽 보이나요? 자, 얘는 누구랑 누구로 설정된 거죠? Y축하고 Z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이죠, 그쵸? 그러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쪽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색칠해 보니까 얘는 어디하고 어디로 구성된 거죠? X축하고 Z축으로 구성된 면이지, 그치? 자, 평면이라는 건 뭐죠? 평면이라는 거는 면을 굉장히 확대시킨 거라 그랬죠, 그쵸? 엄청나게 큰 면이야. 아니, 광활한 대지야. 근데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모양은, 자, 요것도 이렇게, 요거 색칠하기가 좀 그래, 그치? 놔두고. 자, 요 모양은 X하고 Y로 구성된 평면 위에 있는 면이고요, 그쵸? 자, 이 하얀 놈은 Y축하고 Z축으로 구성된 평면의 일부분이고요.
자, 이 빨간 쪽 색칠된 부분은 X축하고 Z축으로 구성된 평면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평면을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느낌을 잘 봐야 돼. XY로 구성된 어떤 면이 있죠? 이런 광활한 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X하고 Y로 구성된 평면 맞니? 이런 평면이 있는데 얘를 누가 갈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평면이 갈라버리는 거죠. 맞니? 이게 누구죠? X. 아니지. 요렇게 갈랐으니까 누구지? X, Z가 되겠지, 그치? 요렇게 갈라주고 나니까 면이 몇 개로 나뉘죠? 하나, 둘, 셋, 네 개로 갈리지, 그치? 여러분 케이크 먹는다고 생각해봐. 케이크를 먹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치? 맞니? 케이크가 요렇게 있어. 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자르는 거지. 야, 너네 이거 케이크 너무 높아. 높으니까 이렇게 잘라 먹자라고 해서 한번 자른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더니 옆에 있는 형이 이런 거야. 야, 너무 옆으로 커, 그지? 면적이 너무 넓어. 자, 잘라 먹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 먹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 이렇게 먹어야지. 더 많이 잘라야지. 맞니? 이렇게 잘라주니까 위에가 총 몇 등분 되는 거예요? 4등분. 밑에도 몇 등분? 4등분. 그치? 그러면 총 몇 개의 공간이 생겨요? 8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뭐로 잡았다? 원점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다시 위로 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앞으로 오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Z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맞니? 그래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뭐 했다? 이렇게 높이를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맞니? 이런 사각형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러면 직육면체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어찌됐든 이 부분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좌표를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 뭐를 설정해? 이렇게 해서 X축. 이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축? Y축. 여기는 무슨 축? Z축.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읽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직육면체가 필요한 거예요. 직육면체를 그려내지 못하면, 여기다 그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육면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가봅니다. 아무렇게나 그리지 마시고, 자, 규칙에 맞춰서 해봅시다. 자, 밑면은 XY에다가 만드는 거지, 그치? 가장 기본형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옆면은 어디로 만드는 거죠? X축하고 Z축으로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뒷면은 누구로 만들죠? YZ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YZ로 뒷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이게 너무 겹쳐버리네, 그렇지? 여기가 겹쳐버리면 좌표 읽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요. 맞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는 직육면체가 딱 나오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길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3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요 길이를 2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요 길이를 5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됐니? 자,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표를 읽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좌표는 읽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나온 거죠? 이만큼 온 거지, 그치? 맞니? 따라서 얘는 x좌표가 2더라. 그런데 y좌표는 좌우지, 그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자, z좌표는 위아래죠, 그쵸?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치? 자,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치? 맞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x축 위에 점이다 그러면 y가 0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x만 어떤 값을 갖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다음. 자, 요점 하나 볼까요? 이제 요점. 자, 요점은 자,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여긴 좌표가 x가 0이지. 자, y좌표는 얼마죠? 3만큼 움직인 거지? 3. y좌표는 얼마죠? 0이죠. 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간좌표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요점을 이번에 읽어볼까요? 요점. 자, 여기는 자 x가 위 아래 아니 앞뒤죠, 그렇죠?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겠지. y는 좌우죠. 좌표가 얼마? 없으니까 0이죠. 자, 위아래는 얼마죠? 5죠. 5만큼 올라갔으니까 5가 되더라.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요 x 2,0,0,0, 0,3,0, 0,0,5라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축 위의 점이지, 그치?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z축 위의 점. 맞나요? 자, 축 위의 점이니까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제로가 돼버리죠. x축이니까 x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맞니? y축 위의 점이니까 절편이라는 느낌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0, y,0이다. 자, z축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0, 0, z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요점. 자, 요점은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죠? XY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니?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였죠? 뚜두두두두 옆으로 가니까 얼마야? 2지. 맞니? Y좌표는 이쪽으로 뚜두두두 수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수선. 맞니? 그러죠? 우리가 중학교 때 봐봐. 어려워하지 마. 자, 이렇게 0 있고, 자, 여기가 2,3이었어. 그치? 그럼 여기다가 수선 내려서 요 길이가 2다. 여기다 수선 내려서 요 길이가 3이다. 해서 2,3이 나오잖아요. 맞니?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야지 x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이쪽으로 내리니까 x값 2죠, 지금. 여기가 x니까. x는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왔는지를 보는 거지, 그치? y축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한번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 좌표 얼마가 되죠? 2,3,0 맞니? 서윤이지? 그지? 너가 서준이 그지? 서윤이지? 서준이. 자, 그럼 여기 좌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여기 말고 그래, 여기 읽어보자. 여기 읽어보자.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옆면이죠, 그쵸? 옆면을 보니까 요 놈의 뭐는 읽을 수 있죠? 밑으로 내리니까 x좌표는 읽을 수 있지. 얼마죠? 2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0이죠. 좌우로 움직이는 게 없잖아. 그치? 0이지. z는 5죠. 여기 높이가 5잖아, 지금. 그치? 얘랑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음에 여기 읽어보자. 소윤아, 여기 읽어봐. 도누가 읽어볼까? 0,3,5 그렇지, 0,3,5죠. 왜? 여기는 어디 평면이야? 그렇지. YZ 평면이지. YZ 평면이고 이 점을 보면은 X로 위아래 앞뒤로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수선 내리니까 Y 값 3. 그지? 수선 내리니까 Z 값 5. 맞니? 좌표 그대로 읽어주는 거지? 봐봐. 수선 내리니까 X 값 2. 맞지? 좌표 2를 읽어준 거잖아. 수선 내리니까 여기 좌표 값 3 읽어주는 거잖아. 좌표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수선을 내리면 좌표가 그냥 읽어지는 거지. 맞니?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평면 위에 있는 거죠? XY 평면에 있는 거지, 그치? 자, XY 평면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XY 값만 읽어줘야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XY 평면에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XY밖에 없어, 좌표가. 쉽게 말하면. 맞니? 그러니까 XY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 XZ 평면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합니까? XZ로만 구성된 거야. 그럼 Y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XZ만 읽어주고 Y는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자, 여기 뒷면 보니까 이거 YZ 평면이죠. YZ 평면이니까 Y하고 Z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XY 평면 위에 점이다.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점이다. XZ 평면 위에 점이다. 그러면 XY 평면이기 때문에 뭐만 존재한다? XY만 존재한다. 그지? YZ 평면이니까 뭐만 존재한다? Y하고 Z만 존재를 한다. XZ 평면이니까 뭐만 존재한다? X랑 Z만 존재를 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어디죠? 바로 이 점이죠. 자, 이 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지? 자, 요 점은 앞으로는 이만큼 왔고요, 그쵸? 여기 값 읽어봐도 이거죠. 요거를 그대로 올리면 얘랑 똑같은 걸 가졌겠지. 2,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수선을 내렸잖아요. 여기다가. 맞니? 그러면은 뭐를 가져야 돼? Y 값 5를 가져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마지막 이 좌표가 얼마가 된다? 2, 3,5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해석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이 되면요. 이제 여기까지도 해석이 되죠. 그쵸? X축 위의 점이니까 X만 읽자. Y축 위에니까 Y만 읽자. Z축 위에니까 Z만 읽자. XY 평면이니까 XY만 읽어. YZ니까 YZ만 읽어. XZ니까 XZ만 읽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수선의 발의 좌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의 발이라는 거니까 자, 어떻게 수선을 내리냐면요. 자, 2, 3,5라는 이 점. 자, 요 점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이 점을 어디다가 수선을 내릴 수 있죠? 이 점을 XY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려볼 수 있겠죠. XY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누가 사라지죠? 자, 이 점을 XY 평면 밑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Z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2, 3,0. 맞니? 자,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Z 평면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 그럼 누가 사라지죠? XZ로 내렸으니까 Y가 사라지겠죠? XZ니까 XZ로만 구성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K로만 구성된 거지, 그 문자로만. 자, 다음에 YZ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사라져? X만 사라져. 맞니? 누가 사라지고 누가 남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되십니까? 수선의 발은 누구랑 개념이 같아요? 얘랑 개념이 같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어디다가 x축 위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이렇게 수선을. 맞니? x축 위에다 수선 내렸으니까 x축에다 내려버리면은 누구만 살아남아요? x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0,5에서 2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점을 z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 z만 살아남는 거야. 그지?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점을 어디다가? 원점에다가 수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다 0, 0, 0이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이 점을 어디다가 수선 여기는 y축에다 수선 내려봤자 다 0, 0, 0이 돼버리죠. 좌표가 0이니까. 맞니? 그럼 이런 점을 어디다가 수선 내려버려요?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려버리면 누구만 살아남죠? y축만 살아남는 거지, 그치? y만 살아남죠, 지금. y축에다 수선 내리니까 y만 살아남았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네. 자, 이제 대칭 이동. 자, A, B, C라는 좌표가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A라는 좌표가. 그런데 자, X축 대칭이 있고요. Y축 대칭이 있고요. Z축 대칭이 있고요. 원점 대칭이 있고요. X 너무 많이 써버렸다. 자, 조금 칸이 너무 많아지고. 자, X축 대칭 조금 붙여서 쓸게요. Y축 대칭, Z축 대칭, 원점 대칭,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됐니? 자, 지금부터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자, X축에 대해서 뭐 했다? 대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봐봐. 자, X축에 대칭하면은 이 점이, 자, 이 점 봐봐. 이 점이 X축에 대칭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럼 뭐만 바뀝니까? Y가 바뀌겠지, 위아래로. 그치? 맞니? 수선으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Y만 바뀌었을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자, 이 점을 X축에 대칭하면 반대로 가면서 누구도 바뀌어요? Z도 밑으로 내려가고 Y도 왼쪽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X축 대칭하면은 뭐의 부가 바뀌었죠? Y의 부가 바뀌었다 그러잖아. 나 말고 상대방 Y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축 대칭하면 X만 가만히 있고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Y랑 Z만 부가 바뀌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누가 바뀌겠어? X랑 Z가 바뀌겠죠, 그렇죠? Z축 대칭하면 누가 바뀌어요? 그렇지, X랑 Y가 바뀌겠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다 바뀌겠죠. 그치? 자, XY 평면이다. 자, 이제 보자. XY 평면은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입니다. 자, 평면에 대해서 대칭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와요. 맞니? 그치? 수직밖에 없어요. 수직밖에 없으니까 이 점이 XY 평면, 이 면에 대해서 내려오려면 반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가면 여기는 누가 바뀌는 거죠? XY 평면이니까 누가 바뀌겠어요? Z가 바뀌는 거죠. 얘는 Z가 바뀌겠지. A, B, C. 그럼 여기서 힌트 보세요. 이 대칭이라는 놈은요, 물어보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XY 평면이면 XY 대신에 누구만 바뀌어? Z만 바뀌는 거예요. 맞니?
봐봐. x축 대칭이니까 yz, y축이니까 xz, z축이니까 xy, 원점이니까 다 바뀌어. xy니까 z만 바뀌어. 그럼 yz면 누가 바뀌어요? x가 바뀌겠죠. zx니까 누가 바뀌어요? y가 바뀌겠죠. 맞지? yz니까 x만 바뀌었어요. zx니까 y만 바뀌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할만하니? 할만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개념 확인 1번하고 2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랑 다 했잖아, 그치? 개념 확인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해보도록 하세요. 모르면 물어봐, 풀어보고. 자, 공간좌표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좌표를 읽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자, 대칭 이동했다, 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리고 어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 뭐 어디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 뭐 대칭했다, 그죠? 그 다음 어디 평면 위의 점이다, 이런 걸 했을 때 바로바로 좌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평면 좌표 처음에 중1 때 공부할 때 어리버리하죠, 처음에. 그죠? 처음에 막 점도 막 못 읽고, 그치? 뭐 어떤 친구들 점 읽으라고 하니까 막 이런 점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읽는 놈도 있고 막 그런다. 이상한 놈들 많지, 그치? 실제로 많아. 보면 중학생들 중에. 근데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익숙합니다. 공간좌표도 마찬가지예요. Z축이란 게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렇게 공간을 자꾸 그려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직립면체를 그려버리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다 해결돼요. 자, 그러면은 공간좌표는 평면좌표 유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거리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분점, 외분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오늘 앞 시간에 배웠던 오늘 배웠던 거 뭐야? 첫 번째 삼수선 정리. 자, 삼수선 정리는 좌표로 풀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자, 두 번째 무슨 각? 이면각과 마지막 정사형 있죠. 안 풀리는 문제를 공간좌표로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아주 편리하게. 그래서 공간좌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막 도형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안 풀리면 뭘로 풀어? 그걸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풀면 되잖아. 공간도형은 뭐죠? 공간도형은 입체도형이지, 그렇지? 그럼 그 입체도형을 전부 다 어디로? 공간좌표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길이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공간좌표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배운 대로 그냥 해볼까요? x2 빼기 x1 제곱이지?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마지막 뭐예요? z끼리 빼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에 z끼리 빼는 이유는 있는 거죠, 그쵸? 자, 뭐냐면은 뭐 굳이 이거를 또 해석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자,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에 뭐 원점이라고 그냥 해보자. 자, 원점이라고 해보면 자,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맞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맞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XY로 구성된 점이지, 그치? XY로 구성된 점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죠? Y끼리 빼서 제곱하는 값이야, 맞니? 그래서 뭐가 나온다?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Z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만 빨리 해볼까요? 자, 요거는 루트 뭐가 되는 거죠? 2에서 1 빼서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0 빼서 제곱하니까 1, 1에서 3 빼서 제곱하니까 4가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루트 6이다. 자, 그럼 밑에 두 개를 빨리 풀어보시고 옆에 스스로 체크도 지금 풀어보세요. 스스로 체크도 16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67페이지까지.